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0분 걷고 있으니 뇌 건강은 괜찮겠죠? 운동만 꾸준히 하면 치매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던데요. 걷기는 정말 훌륭한 운동입니다. 혈류를 올려주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전신 근육을 깨워주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뇌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회복이 필요한 핵심 회로가 걷기로는 자극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왜 걷기만으로 부족한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추가적인 뇌 보호 신호가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1. 걷기는 전신엔 좋지만 뇌에 취약한 회로는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한다 걸으면 전신 혈류가 올라가지만 뇌에서 특히 취약한 전두 해마, 회로는 걸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기억력, 판단력, 집중, 말하기 흐름, 감정 안정, 이 능력을 담당하는 회로는 걷기라는 큰 자극보다 송긋 시선 호흡 같은 미세한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고 나면 몸은 개운한데 머리는 아직 무거워요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죠. 60세 이후 뇌는 감각 자극에 더 민감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전두 해마 회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빠른 화면, 갑작스러운 소리, 복잡한 정보,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뇌 피로를 훨씬 강하게 만들죠. 이때 걷기는 이 과부하를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전신 컨디션을 서서히 개선시키는 역할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송긋, 시선, 호흡을 활용한 뇌 즉시 안정 루틴은 몇 초 만에 뇌의 속도를 낮추고 해마의 긴장을 풀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3. 뇌 피로는 몸과 다르게 흐름으로 나타난다. 60세 이후 뇌의 피로는 근육처럼 아프다 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처럼 흐름의 변화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음, 단어가 잘 안 떠오름, 갑자기 멍해짐, 집중이 길게 유지되지 않음, 감정이 예민해짐, 이 흐름의 변화는 해마 전두엽 회로가 이미 피로해졌다는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걷기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에 즉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걷고 와도 몸은 풀렸는데 머리는 왜 그대로지? 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4. 고령층의 뇌 회복에는 짧고 직접적인 자극이 더 효과적이다. 60세 이후 뇌는 짧은 자극, 정확한 순서, 작은 반복, 이 세 가지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대표적으로 효과가 뛰어난 신호가 바로 시선 고정, 손끝 감각 자극, 느린 호흡, 발끝 리듬 자극. 이 네 가지는 걷기보다 훨씬 빠르게 전두해마 회로를 활성화하거나 안정시켜 생각, 감정, 기억,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60세 이후 뇌는 왜 이렇게 회복력이 달라질까? 왜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으로는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아요. 걷기를 해도 사고가 빨리 정리되지 않네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뇌의 회복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뇌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왜 걷기만으로는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지 가장 쉽고 가장 현실적인 설명으로 알려드릴게요. 1. 60세 이후 뇌는
회복 속도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나 과부하가 와도 하루 자고 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해마와 전두엽을 중심으로 회복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해마의 염증 반응 증가, 전두엽 정보 처리 속도 감소, 미세 혈류 흐름 저하, 감정 회로 과활성화. 이런 변화들은 걷기처럼 전신의 좋은 운동은 반응하지만 뇌 회로 자체를 즉시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 머리가 무거움, 단어가 잘 안 떠오름, 생각이 느리게, 정리됨, 방향 감각이 순간적으로 흔들림 대화 흐름이 끊기는 느낌. 이 증상은 뇌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빠른 자극보다 부드러운 감각 신호에 더 잘 반응한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큰 운동,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직접적인 감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 뇌는 운동 자극, 뇌혈류 증가, 사고 회복, 이 과정이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끝 감각, 시선 고정, 느린 호흡, 발끝 리듬, 이런 자극은 해마 전두엽 회로로 5초, 10초 안에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걷기보다 짧고 즉각적인 회복 루틴이 생각, 기억, 감정 회복에 훨씬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비, 오후, 피로 시간대가 길어진다. 60세 이후 뇌는 오후 1렘 스나시 사이에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멍함, 말문이 막힘, 머릿속 흐름이 끊김, 감정이 예민해짐, 읽기 집중 능력. 저하 걷기는 이 변화를 즉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로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두해마 회로를 직접 안정시키는 짧은 회복 루틴이 필요합니다. 4. 작은 스트레스에도 뇌의 피로가 빨리 쌓인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부하를 겪기 쉬워집니다. 소음, 빠른 화면, 인지적 멀티태스킹, 감정 변화, 긴장 상태. 이런 자극들은 해마 옆 감정 회로 편도체를 빠르게 자극해 기억 집중 사고 흐름을 더 쉽게 흔듭니다. 걷기는 감정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감정 회로 해마 연결을 즉각 진정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엔 짧고 정확한 감각, 신호 손끝 호흡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엔 걷기 플러스 뇌 보호 루틴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걷기는 전신엔 좋지만 뇌 회로를 직접 안정시키지 못한다. 60세 이후 뇌는 회복 속도가 느리다. 감각 자극이 더 빠르고 강한 회복 신호가 된다. 따라서 최선의 조합은 걷기 플러스 손끝, 어시, 시선, 호흡 루틴. 뇌 회복 속도를 2배로 만드는 조합 걷기는 몸을 열어주고 뇌 보호 루틴은 회로를 직접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뇌의 어떤 부위가 가장 취약해서 걷기만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 걸까? 걷기만으로는 뇌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뇌 속에서도 특히 취약한 한 구간, 바로 전두엽과 해마를 연결하는 회로, 전두해마 회로 때문입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생각의 길, 기억의 통로, 감정의 조절선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왜 이 회로가 걷기 이상의 보호 신호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 이 회로의 회복이
특히 어려워지는지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드릴게요. 1. 전두해마 회로는 생각의 고속도로다. 당신이 하루 동안 하는 거의 모든 정신활동은 이 회로를 통해 흐릅니다. 단어 떠올리기, 결정 내리기, 말하기, 기억 저장, 감정 조절, 계획 세우기, 복잡한 정보 정리. 이 모든 과정이 전두 옆 해마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집니다. 즉, 이 회로는 뇌 속 가장 중요한 왕복길입니다. 2. 나이가 들수록 이 회로는 먼저 흔들린다. 60세 이후 뇌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지점도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하고 감정 자극에 민감하고 혈류 변화에 즉시 반응하고 낮 동안 가장 많이 쓰이며 수면 부족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기 때문, 즉 뇌의 어느 곳보다 피곤해지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음,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름, 생각이 중간에 끊김, 감정이 쉽게 예민해짐, 멍해지는 순간이 증가,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음. 이 모두가 전두해마 회로의 초기 신호입니다. 3. 걷기는 이 회로를 바로 진정시키지 못한다. 걷기는 전신 혈류를 올려주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좋지만 전두해마 회로를 직접 진정시키거나 회복시키는 속도는 느립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큰 근육과 심폐 기능 중심의 자극이고 뇌 회로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감각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고 나면 몸은 시원한데 머리는 여전히 무겁거나 생각 흐름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짧고 직접적인 감각 호흡 루틴은 단 5, 10초 만에 전두해마 회로의 속도를 낮추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4. 전두해마 회로는 세 가지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한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세 가지 자극이 있습니다. 1. 손끝 감각, 가장 빠르게 해마 경로를 안정시킵니다. 2. 시선 고정, 전두엽의 과부하를 끊고 사고 흐름을 정리해 줍니다. 3. 느린 호흡, 감정 회로를 안정시키고 해마와 전두엽의 속도를 동시에 낮춥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걷기보다 훨씬 높은 즉시 회복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회로가 약해지면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 전두해마 회로는 기억력 저하와 치매 초기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엔 걷기만으로는 이 회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짧고 정확한 뇌 보호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걷기보다 빠르게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감각 루틴은 무엇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보다 강력한 뇌 보호 습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60세 이후 뇌는 걷기처럼 큰 운동, 자극보다 짧고 미세한 감각 신호에 더 빠르고 더 깊게 반응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전문의들도 추천하는 노예, 즉시 안정 루틴, 인스턴트 브레인 리셋 루틴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루틴은 기억, 판단, 감정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해마 회로를 10초, 30초 안에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걷기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뇌는 미세한 감각, 신호에 즉시 반응한다. 뇌의 회복 구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뇌는 큰 자극보다 손끝, 시선, 호흡, 이런 작고 정교한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감각 정보가 해마, 전두엽으로 이어지는 핵심 회로를 가장 먼저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즉, 뇌 기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큰 운동이나 명상이 아니라 짧고 정교한 감각 자극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뇌의 안정, 루틴, 15초, 15초, 20초. 이 루틴은 누구나 즉시 따라 할 수 있고 앉은 자리에서 50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5초, 시선 고정 눈을 움직이지 않고 책상 위벽 창문 한 지점을 조용히 응시합니다. 전두엽의 과부하를 끊어주는 첫 단계입니다. 15초, 손끝 감각 자극, 양손 손끝을 천천히 비벼주세요. 해마 주변 미세, 조직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자극입니다. 20초, 느린 호흡, 4초 들숨, 6초 날숨. 감정 회로를 부드럽게 가라앉히며 전두 해마, 연결 속도를 안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걷기보다 빠르게 뇌의 핵심 회로를 진정시킵니다. 2. 뇌 회복의 핵심은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60세 이후 뇌가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기억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뇌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과열되기 때문입니다. 빠른 화면, 빠른 정보, 여러 일을 한 번에 처리하려는 시도. 이런 자극이 쌓이면 전두해마 회로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감각 루틴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뇌의 속도를 잠시 내려주는 신호. 그 10, 30초 동안 회복 회로가 다시 켜짐, 사고, 기억, 감정의 흐름이 정리된 걷기보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이 루틴은 마음도 함께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감정 회로가 해마와 밀착되어 있어 감정 변화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각 루틴은 뇌 회복뿐 아니라 감정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덜 흔들림, 짜증, 예민함, 감소, 이유 없는 불안 완화, 마음이 착 가라앉는 느낌. 이 감정 안정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해도 된다. 단, 피로 순간엔 필수. 이 감각 루틴은 하루 중 아무 때나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순간에는 꼭 해야 하는 필수 타이밍입니다. 1. 아침 기상 직후 밤새 과부하된 전두해마 회로를 풀어주는 효과. 2. 식후 20홈 40분 식후 멍함 기억 흐림의 핵심 원인을 안정시키는 효과. 3. 오후 1, 4시 사이 60세 이후 가장 흔한 뇌 피로, 방향 감각, 흔들림 완화. 걷기보다 즉각적인 회복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10초 동작이 해마 주변 혈류를 즉시 올리고 뇌를 살릴까?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보다 빠르게 해마를 바로 깨우는 핵심 동작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60세 이후 뇌는 큰 자극보다 짧고 미세한 혈류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 10초 만에 해마 주변 혈류를 올릴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해마 주변 미세 혈관 활성, 전두 해마 회로 초기화, 감정 회로 안정을 동시에 돕기 때문에 걷기보다 즉각적인 회복 효과를 보여줍니다. 1. 핵심 동작. 10초 손끝 발끝 리듬 자극.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지만 뇌 기능 회복 루틴 중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 손끝을 맞대고 5초간 부드럽게 문지르기. 해마 주변 감각 회로를 즉시 자극 양발 끝을 5초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 후방 혈류와 전두엽 해마 연결 혈류 개선 단 10초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자극이 해주는 일은 아주 큽니다. 이 왜 손끝 자극이 뇌를 가장 빨리 깨우는가? 뇌는 손끝 감각 신호를 전신 중 가장 빠르게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손끝 신경은 뇌 감각 피질과 가장 가까운 경로, 촘촘한 신경망,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름. 이 구조 덕분에 손끝을 비비는 5초만으로도 해마 주변 미세 조직이 회복 신호를 받습니다. 이 자극은 특히 기억 집중 사고, 흐름 안정에 즉각적입니다. 3. 발끝을 드는 5초가 후방 혈관을 깨운다. 뇌 뒤쪽 심부, 혈관 후방 혈관은 기억과 방향 감각의 중요한 혈관입니다.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은 다리 말단 혈류 자극, 심부 혈관 쪽 혈류 순환 증가, 전두엽 해마 연결 회로 안정,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냅니다. 걷기는 전신 혈류를 천천히 올리지만 발끝 손끝 조합은 해마 주변의 핵심 혈류부터 먼저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10초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 동작을 하루 2보 3번 반복한 분들은 가장 먼저 다음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말이 덜 끊긴다. 생각 전환이 더 빨라진다. 단어 회상이 자연스럽다. 멍함이 줄어든다. 아침 머리 무거움이 감소한다. 뇌는 짧고 정확한 신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10초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답이 이 동작은 걷기와 함께 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 걷기는 전신 혈류를 따뜻하게 만들어 뇌에 들어오는 혈류의 기반을 넓혀줍니다. 반면 10초 루틴은 해마와 전두해마 회로 같은 핵심 회로에 직접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걷기 10초 루틴 또는 오후 피로 시간 10초 루틴, 가벼운 걷기. 이 두 조합은 뇌 전체 회복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손, 눈, 호흡을 동시에 쓰면 왜 회복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갈까? 지금까지 손끝 자극, 발끝 자극, 느린 호흡처럼 각각의 동작이 뇌에 주는 즉각적인 회복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감각, 손 촉각, 눈 시선, 호흡 자율신경, 이 동시에 움직이면 뇌가 단독 자극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너지 수준이 아니라 뇌 회복력 자체가 전혀 다른 모드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왜 60세 이후에 이 3감각 루틴, 이 걷기보다 더욱 강력해지는지 가장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뇌는 여러 감각이 동시에 들어오면 초집중 모드를 켠다. 손, 눈, 호흡 자극은 각각 다른 뇌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손끝, 감각, 피질, 눈, 전두엽, 시각, 피질, 호흡, 자율신경, 감정, 회로. 그런데 이 세 감각이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 뇌는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판단하며 흐트러진 회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 모드, 인테그레이션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모드에서 뇌는 속도 조절, 잡음 차단, 혈류 재배치, 감정 안정, 이 네 가지를 거의 동시에 실행해 사고와 기억의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정리, 저장, 안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희귀한 순간, 보통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만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손, 눈, 호흡 루틴을 사용하면 뇌는 짧은 시간 동안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정리, 전두엽 과부하 차단 시선 고정은 전두엽의 과열을 끊습니다. 저장, 해마 주변 신호 안정, 손끝 감각은 해마 주변 미세 조직에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안정, 감정 회로, 진정 느린 호흡은 편도체를 즉시 진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이 바로 뇌 회복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뇌는 걷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3.
작은 자극인데 회복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60세 이후 뇌는 복잡한 자극보다는 작고 선명한 자극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손눈 호흡 루틴은 자극이 작은데 신호 전달 경로는 짧고 뇌에서 바로 통합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뇌를 회복시킵니다. 그 결과 말 흐름 회복, 집중 시간 증가, 단어, 기억력 개선, 감정 안정, 사고 전환 속도 증가, 멍해지는 순간 감소. 이렇게 전반적인 뇌 기능이 동시에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4. 걷기로는 줄일 수 없는 미세 혼잡을 정리한다. 걷기는 전신 혈류를 올려주지만 뇌 내부의 미세 혼잡을 정리해주지는 못합니다. 미세 혼잡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겹치는 느낌, 단어가 바로 안 떠오름, 감정이 자꾸 올라옴, 구석구석 산만함, 사고 흐름이 뚝 끊기는 느낌. 이것이 60세 이후에 가장 흔한 뇌 피로 신호입니다. 손눈 호흡 루틴은 이 혼잡을 해결하는 정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감각 루틴은 걷기보다 강력하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기, 허니가 뇌의 기반 체력을 올려주는 운동, 손눈 호흡 루틴, 뇌 회로를 즉각 안정시키는 신호 둘 다 중요하지만 하루 중 위험 순간에 뇌를 바로 보호하는 건 손눈 호흡 루틴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고 흐름이 느려지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순간,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멍해지는 순간, 아침, 식후, 오후, 피로 등 이때 걷기는 늦습니다. 하지만 손눈 호흡 루틴은 즉시 작동합니다. 이제 감각 루틴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기죠. 이 루틴은 어느 시간대에 하면 효과가 가장 클까? 하루 동안 우리 뇌는 일정한 패턴으로 피로와 회복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뇌는 특정 시간대에 더 크게 흔들리고 더 빨리 지칩니다. 이때 감각 루틴을 정확한 타이밍에 사용하면 걷기보다 훨씬 빠르게 뇌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하루 중 어떤 순간에 뇌가 가장 취약해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루틴을 적용하면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아침 기상 직후 뇌 연결이 가장 느슨한 시간.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깨어나도 멍하고 단어가 안 떠올라요. 시작이 잘 안 돼요. 이러는 이유는 밤새 해마와 전두엽 연결 회로가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첫 30-60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루틴. 시선 고정 10초. 손끝 감각 자극 10초. 느린 호흡 10초. 뇌 회로가 정리 모드, 활성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식후 20와 40분. 기억력, 혼미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간. 식사 후 혈류의 많은 부분이 소화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60세 이후 뇌는 식후에 극도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멍한 느낌, 말이 끊김, 집중력 급감, 단어 회상, 저와 이런 경험이 많으셨다면 식후 루틴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루틴. 손끝 자극 5초, 발끝 들어 올리기 5초, 호흡 10초. 식후 멍함이 크게 줄고 해마 주변 혈류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3. 오후 1-4시 뇌 피로가 가장 크게 쌓이는 시간대. 60세 이후 뇌 피로의 절정은 대부분 오후 1-4시 사이입니다. 이때 전두 해마 회로는 하루 중 가장 느리게 반응합니다. 사고 흐름 정체.
잦은 멍함, 감정 예민, 대화 속도, 저하, 판단력 둔화 이 시기에 걷기를 하기엔 이미 뇌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루틴, 시선 고정 15밈 1-5초, 전두엽 잡음 감소, 송긋 자극 10초, 해마 안정, 호흡 10초, 감정 회로 안정, 불필요한 뇌 잡음이 정리되고 사고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리스트. 잠들기 전, 하루 중 뇌 보호의 절대 골든타임 잠들기 직전은 뇌가 가장 빠르게 흔들리는 순간이며 동시에 회복 신호가 가장 잘 먹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해마와 감정 회로가 하루의 마지막 자극을 그대로 품고 잠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루틴, 시선 고정 10초, 송긋 자극 10초, 느린 호흡 10초, 다음날 아침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까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걷기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면 시작 1분이 뇌 정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갑자기 흔들릴 때, 즉시 진정 신호가 필요할 때, 60세 이후에는 감정 자극이 해마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작은 불안, 짜증, 걱정도 머리를 흐릴 수 있습니다. 이때 루틴을 쓰면 감정 회로의 불필요한 흥분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즉시 효과, 루틴, 호흡 10초, 송긋 자극 5, 입초. 기분이 단번에 부드러워지고 사고 흐름이 다시 정리됩니다. 이제 시간대별 적용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이 더 궁금해지죠? 이 루틴을 1분만 해도 사고가 달라진다는데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뇌는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고 정확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 1분의 감각 루틴만 적용해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즉시 나타납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 환자들과 시니어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 1분 루틴의 현실적인 효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단어가 툭 하고 떠오른다. 해마의 즉각 반응. 해마 주변 미세 조직이 안정되면 단어 회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루틴을 하고 나면 뭐더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이 막히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전날 기억들이 더 부드럽게 떠오르고 대화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걷기로는 바로 나오지 않는 변화가 이 1분 루틴에서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이후 사고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전두엽 속도 안정. 전두엽은 복잡한 정보를 정리하고 선택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피로하면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며 생각이 끊기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감각 루틴을 1분만 해도 사고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문장이 중간에 끊기지 않으며 계획 정리 능력이 다시 올라오고 판단 속도가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전두엽의 잡음 신호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3. 감정이 고요해진다. 편도체와 해마의 동시 안정, 감정 회로. 편도체는 해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면 기억력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1분 루틴 후에는 이유 없는 불안이 가라앉고 짜증이나 예민함이 줄어들고 마음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감정 변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기억과 감정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동하게 됩니다. 4. 사고 전환이 빨라진다. 뇌의 재부팅 신호 서류를 정리하다 멈추거나 대화 중 갑자기 흐름이 비거나 무언가를 하려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 이런 것들은 뇌가 잠시 멈춘 신호입니다. 감각 루틴은 뇌에 부드러운 재부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분 후 다음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해야 할 일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집중이 다시 살아나며 멍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60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인 생각 전환 지연을 해결해 줍니다. 5. 눈앞의 정보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 시각 전두엽 통합 효과 루틴을 하고 나면 시선이 더 정확하게 고정되고 시각 정보가 전두엽으로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문서, 책, 휴대전화 화면을 보기가 쉬워지고 단어 인지 속도가 빨라지고 상황 판단이 명확해지고 주변 정보가 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시각 전두엽 통합이 강화된 증거입니다. 6. 방향 감각과 안정감이 좋아진다. 뇌 균형 회복. 60세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평형감, 공간 감각 불안정은 해마 전정계, 전두엽 연결의 일시적 혼란 때문입니다. 감각 루틴은 이 연결을 바로잡아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동할 때 덜 흔들림,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감소, 몸의 중심감 회복, 어지럼증, 완화 걷기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단 1분이지만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감각 루틴은 매우 짧지만 뇌는 그 효과를 몇 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그래서 1분만 해도 오전 집중력 증가, 식후 멍함 감소, 오후 피로 완화, 대화 일상에서의 실수가 감소, 감정 기복이 줄어들어 하루가 편안함, 즉 짧은 회복 스위치 하나가 하루 리듬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지금까지 1분 루틴의 효과와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제가 무릎이 안 좋은데도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은 오래 못하는데 이 루틴은 괜찮을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가능합니다. 감각 루틴은 걷기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몸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여러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시니어 분들이 편안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 분. 앉아서도 전부 가능 걷기가 어려워서 운동을 못하는 분들은 뇌 자극이 줄어들어 더 쉽게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각 루틴은 전부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의자나 소파에 깊게. 앉기 시선 고정 10초 손끝. 감각 자극 10초, 느린 호흡 10초 가능하다면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5초, 이렇게만 해도 뇌 회복 효과는 걷기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 허리를 세우고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음. 무릎 고관절에 힘을 주지 않기 기. 손 힘이 약한 분,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충분 손이 약해서 비비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각 루틴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극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양손 손끝만 살짝 맞대기 비비지 않아도 됨 손끝을 살짝 눌렀다가 떼는 정도로도 충분 감각만 느껴지면 효과 있음 손의 힘이 약해도 해마. 주변 조직에는 충분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4. 어지럼증이 있는 분 시선 고정 시간을 짧게
전정기관이 약한 분들은 시선을 고정할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시선 고정, 5초 손끝 자극, 10초 호흡, 10초 추가, 팁 정면이 아닌 살짝 아래쪽을 바라보면 어지러움이 줄어듭니다. 4. 감정 기복이 있는 분, 호흡 루틴을 2번, 반복 감정 회로 편도체가 흔들리는 분은 호흡 루틴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하세요. 4초 들숨, 6초 날숨, S 이후의 손끝 자극은 짧게 5초만 해도 충분 평온함이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감정이 고요해지면 해마가 빠르게 안정되기 때문에 기억력과 사고 흐름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집중이 어려운 분, 시선 고정부터 시작. 어떤 분들은 손끝 자극이나 호흡보다 시선 고정에서 가장 큰 효과를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의 잡음 신호를 가장 먼저 줄여주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시선 고정 10초 정리되는 느낌이 들면 손끝 자극 추가, 마지막에 호흡으로 마무리. 이 순서를 지키면 조금 흐트러진 집중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6.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 이 루틴은 필수.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해마 주변 미세 조직이 스트레스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 걷기보다 훨씬 중요한 예방 신호로 작용합니다. 권장 루틴 하루 2회, 아침 잠 전, 시선 고정 10초 손끝, 자극 10초 호흡 10초. 이게 꾸준히 반복되면 전두해마 회로의 기본 안정 상태가 크게 좋아집니다. 7. 나는 정신없이 바쁘다는 분, 20초 버전으로 가능.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다음에 초간단 20초 버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초 초간단 루틴 시선 고정, 5초 손끝 자극, 5초 호흡 10초. 이 루틴은 짧지만 세 감각을 모두 포함하여 회복 신호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8. 운동을 거의 못하는 분, 감각 루틴이 뇌 운동 역할을 한다.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이 루틴만 꾸준히 하면 뇌는 운동 효과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근육처럼 크고 강한 운동이 아니라 짧고 명확한 회복 신호에 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문 막힘 개선, 감정 안정, 아침 기억력 향상, 사고 흐름 회복, 이런 변화는 감각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이제 상황별 맞춤 적용까지 익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기죠. 이 루틴을 7일만 해도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루틴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며칠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개선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과 함께 해본 경험으로는 단 7일만 꾸준히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차는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나타나는 회복 변화를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일차, 머리가 가벼워진다. 초기 안정 효과. 첫날부터 바로 변화가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상 직후에 멍함이 감소, 머리가 무겁던 느낌이 줄어듦, 단어가 바로 떠오르는 순간, 증가, 말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움 해마, 주변 미세, 조직의 긴장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초기 효과입니다. 2일차, 단어 회상 속도가 빨라진다. 해마 회복 시작. 두 번째 날부터는 전날보다 말하기와
생각의 속도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뭐더라? 하는 시간이 줄어듦. 전날 대화가 더 부드럽게. 기억남, 문장 만들기 편해짐. 전두엽의 정보, 처리 속도, 증가 해마의 기억 정리 기능이 본격적으로 켜지는 시점입니다. 3일차, 감정이 더 조용해진다. 편도체 안정. 감정 회로가 안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듦, 짜증, 예민함, 완화, 마음이 부드럽게 가라앉는 느낌, 하루 전체의 정서 안정 감정이 고요해지면 사고와 기억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4일차 집중 시간이 길어진다. 전두엽 기능 회복. 전두 해마, 회로가 시작 단계에서 벗어나 안정된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기 쉬워짐. 해야 할 일 목록이 정리됨. 대화에서 놓치는 부분, 감소. 생각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짐 걷기만 할 때보다 확실히 빠르게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5일차 사고 전환이 자연스러워진다. 전두엽 해마 협업 강화. 이 시점부터는 정보 전환 능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순간 감소, 상황 판단이 더 빨라짐. 혼란감 없이 다음 생각 행동으로 넘어감. 실수가 줄고 깔끔하게 정리됨. 뇌가 스스로 정리되는 능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6일차 하루 전체 리듬이 안정된다. 뇌 균형 회복. 뇌 기능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 유지, 식후 멍함 감소, 대화, 업무 흐름, 안정, 감정 폭이 줄고 부드러움 유지 루틴이 패턴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7일차 전반적인 사고 감정 기억이 조화된 상태. 7일차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말합니다. 머리가 맑고 선명해짐. 말이 막히는 순간 거의 없음. 감정이 안정된 하루. 집중이 오래 유지됨. 생활 리듬이 부드럽고 편안함.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루틴을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해요. 걷기보다 이게 더 뇌에 직접 와닿아요. 짧은 루틴이 뇌의 하루 사용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7일 변화까지 확인하셨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좋은 루틴을 평생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7일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루틴은 일주일 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평생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뇌 보호 습관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이 좋은 루틴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느냐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부담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부드러운 습관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상황에 연결시키기. 습관이 오래 가려면 시간에 묶는 것보다 상황에 묶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선 고정 10초, 식사 후 앉아 있을 때 손끝 자극 10초, 오후에 멍해지는 순간 호흡 10초, 잠들기 전 누웠을 때. 전체 30초 루틴 후에는 특정 행동 직후의 습관을 연결하는 방식에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완벽하게 하지 말고 조각 루틴으로 유지하기. 습관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다음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선 고정만, 내일은 손끝 자극만, 시간이 없으면 호흡만, 피곤하면 5초만 이러면서도 뇌는 계속 회복 신호를 받습니다. 즉, 자주 하는 10초가 드물게 하는 3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3.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면 편해진다로. 마음을 바꾸기 사람이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걸 하면 내일이 편해져. 오늘 힘들었으니 20초만 나를 위해 쓰자. 내 머리를 잠깐 쉬게 해주자.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 회복 루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뇌는 이 루틴을 부담이 아닌 안정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반복됩니다. 4고.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에 사용하면 정착이 더 빨라진다. 습관은 뇌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쓰면 가장 빠르게 몸에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 막힐 때, 멍한 순간이 올 때,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집중이 안 되는 순간, 이럴 때 10, 50초만 사용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습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효과가 즉시 느껴지는 습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전 30초 루틴은 평생 루틴이 된다.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과 상담해 본 결과 가장 오래 유지되는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30초 루틴. 왜냐하면 누워 있는 자세라 부담이 없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는 것이 즉시 느껴지고 감정, 기억, 사고에 모두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30초 루틴은 당신의 숙면과 뇌 회복의 기본 안전장치가 되어 하루의 질, 삶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6. 작은 변화가 쌓이면 뇌는 완전히 달라진다. 10초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짧고 정확한 자극의 누적이야말로 뇌 구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10초가 일주일이면 70초, 한 달이면 300초, 1년이면 3,050초. 그 작은 반복이 해마와 전두엽의 회복 패턴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국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7. 마지막 응원. 7일 뇌 보호 루틴 챌린지. 이제 당신의 뇌는 충분히 준비되었고 작은 회복 신호만 보내주면 언제든 다시 안정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당신이 이 루틴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1일차 7일 뇌 보호 루틴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뇌에게 주는 첫 회복 신호이며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당신의 뇌가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더 편안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앉아 있는 시간. 이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뇌를 가장 깊이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이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의 회복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보내는 작은 신호가 결정한다는 것. 이 마지막 섹션에서는 당신이 앞으로도 이 루틴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현실적인 마무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 오늘 하루가 어땠든 뇌는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길고 때로는 버겁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가끔은 감정이 흔들리고 기억이 흐려지고 말이 막히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70세 이후에도,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뇌는 여전히 작고 정확한 회복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10초, 20초, 30초의 작은 루틴이 당신의 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도 돼. 뇌는 이 신호를 무척 좋아합니다. 걷기보다 중요한 건 뇌가 쉬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왜 머리는 여전히 무겁죠? 운동을 해도 말이 막히는 건 똑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전신에는 좋지만 해마와 전두엽, 그리고 감정 회로 같은 뇌의 취약한 연결 부위를 바로 진정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감각 루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뇌의 가장 핵심 회로를 직접 안정시키는 신호입니다. 시선 고정, 손끝 자극, 느린 호흡, 이 세 가지는 몸이 아니라 뇌 자체를 회복시키는 습관입니다. 걷기와 병행하면 더 좋지만 걷기보다 즉각적인 효과는 바로 이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3.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집니다. 사람은 큰 변화보다 작고 꾸준한 변화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10초 루틴 하나로는 정말 달라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루틴을 하루에 한 번 피곤할 때, 한 번 감정이 흔들릴 때, 한 번 잠들기 직전 한 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뇌는 점점 자신만의 회복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침이 훨씬 선명하네. 말이 끊기지 않아요. 감정이 덜 흔들려요.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반복 신호가 만든 변화입니다. 4.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혹시 내일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은 10초만 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손끝 자극만 하고 싶다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뇌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미 그 첫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루틴은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의 작은 불편들이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단어가 안 떠오르는 순간, 갑작스러운 멍함, 마음이 괜히 흔들리는 날, 집중이 끊기는 시간, 대화가 매끄럽지 않은 순간들. 이런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우신 1분 루틴은 그 모든 순간을 부드럽게 덜어주는 당신만의 회복 스위치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응원 7일 뇌보호 루틴 챌린지.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배운 작은 루틴만으로도 다음 날을 더 밝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은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부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1일차 7일 뇌보호 루틴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회복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뇌가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더 편안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